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교사와 교직원, 차일드케어 종사자들, 그로서리 마켓 직원들 등으로 확대됩니다. LA에서 120만 명이 추가 접종 대상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번 주부터 배포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한 주 38만여 도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 아래인 987명, 입원 환자 수는 1500명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1명으로 보고됐고 입원 환자 수는 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 거리 청소 주기가 오늘부터 현재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일에 한 번으로 바뀝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직원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한인 이민 생활을 담은 영화 미나리가 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또 한 번의 수상이 기대되고 있는 아카데미 영화상 협회 측은 오는 15일에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에서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상원에서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정치행동회의 연설을 통해 2024년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 단속을 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화와 전기고지서를 통해 수억 명에 달하는 개인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월드골프 챔피언십에서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LPGA 투어 게임브리지 대회에서는 넬리 크루다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어제 골프 대회에서 많은 선수들이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타이거우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를 117대 91로 이겼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밀워키와의 경기에서 100대 105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 3월의 첫째 날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3월 1일 3.1절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행사가 참 많았을 텐데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될 텐데요. LA 카운티가 오늘 3월 1일부터 교사와 그로서리 직원, 경찰 등 일부 필수 직종 종사자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접종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해당 필수 직종 종사자를 사칭한 백신 세치기 행위도 강력하게 적발해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정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이 교사와 차일드케어 종사자, 그로서리 직원 등 식품과 농업 종사자, 그리고 경찰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1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LA 카운티는 일요일인 어제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백신 접종에 들어간 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아직 7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주 총 26만 9천여 분의 백신 접종분을 받을 예정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2차 접종자들을 위해 배정되며 나머지 10만 3천여 분이 1차 접종자들을 위해 배정됩니다. 1차 접종분 10만 3천 개 중 35.8%가 65세 이상 주민들을 위해 배정되며 30.3%는 교사와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을 위해 27.6%는 그로서리 직원 등 식품과 농업 종사자, 그리고 6.2%는 경찰에 배정됩니다. 교사와 그로서리 직원, 경찰 등은 해당 업종 종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카운티 접종 예약 사이트인 vaccinatelAcounty.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와 함께 종업원의 이름과 업체 이름이 새겨진 종업원 배지 혹은 주소가 담긴 임금 명세서, 캘리포니아 푸드 핸들러 카드 혹은 라이센스 등으로 해당 업종 종사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성행하는 백신 세치기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 해당 필수 업종 종사자임을 사칭하며 백신 접종 대열에 끼려는 주민들을 가려내기 위해 접종 현장에서 검증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스태프들을 훈련시키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가 받은 백신 공급 물량 중 10%를 교사와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을 위해 비축해 놓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로부터 받은 해당 백신을 각 교육구 교사 인구 비리에 맞춰 적정 배분한다는 방침인데 LA 통합교육구의 교사 백신 접종분 가운데 40%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또 3월 15일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주민 중 지병이 있는 주민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LA 카운티가 주정부 지침에 따라 3월 15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또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까지 받아 이제 미국은 3가지 백신을 모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고등학생은 올해 가을에 그리고 초등학생은 빠르면 올해 연말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27일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존슨앤드존슨 백신. CDC도 접종해도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월요일부터 백신 보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먼저 풀리는 물량은 400만 회분이고 3월 말까지 2천만 회분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We're working with the company to accelerate the pace and time frame by which they deliver the full 100 million doses, which is required by contract by the end of June. 특히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 데다 보관도 쉬워 시골과 산간 벽지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을 두고 퍼진 부정적 인식은 걸림돌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우치 소장은 빠르면 올해 연말쯤 초등학생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더 빠른 가을 학기쯤으로 예상했습니다. But for the high school kids, it looks like sometime this fall. I'm not sure it's exactly be on the first day that school opens, but pretty close to that. 이 전망은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면 수업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취임 100일 안에 등교시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아이들 백신 접종까지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400만 도스가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각 주들로 400만 도스가 배달이 시작됐는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주 38만 도스를 공급받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 초에 받을 것이다 라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부터 백신 접종, 존슨앤존슨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모더나, 파이자 백신과는 달리 한 차례만 맞으면 되는 만큼 접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는 평가지만 예방률이 기존의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떨어집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이 신생아를 포함한 유아와 임신부 등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최근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임상 확대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의 오퍼 레비 위원이 계획을 승인했고, 레비 위원은 존슨앤존슨이 임상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소아와 임신부의 이 면역 관련 연구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생산하는 계열사도 이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한다고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이미 허가한 상태입니다. FDA에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2세부터 18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효력을 시험하고 그 직후에 18세 미만 전체로 시험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후에는 임신부와 신생아에 이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상대로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존슨앤존슨에 앞서서 미국에서 성인 대상 백신 사용 허가를 받은 파이자와 모더나 측도 현재 12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대상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에 대해서 승인 절차가 끝난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어떤 백신이든 빨리 구할 수 있는 것이면 고르지 말고 맞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이미 공급되고 있는 파이자, 모더나 백신에 비해 낮다는 점 때문에 자칫 기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전성 우려에 대한 불식이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백신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백신 접종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이 세 백신은 진짜로 꽤 효과적이다라며 나는 앞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이 있는 접종 장소에 가게 됐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의 거듭된 강조와 홍보에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CNN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변이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 효과는 여전히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의 능력을 약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분이 좋은 백신을 맞았을 때 최고의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효과 범위 내에 있다, 예방 효과 범위 내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LA 카운티로 공급되는 백신 양이 지난주에 비해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모두 26만 9천 도스의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5만 8천 도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2차 접종자들을 위한 일정한 백신 양을 제외하면 약 10만 3천 도스가 1차로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백신 도스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10만 3천 도스의 구체적 분배로는 먼저 65살 이상에게 35.8%를 마켓 노동자들을 포함한 식품업계 그리고 노동업계에 27.6%, 교사와 교직원,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에게 30.3%, 또 이머전시 서비스와 경찰 같은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6.2%가 제공됩니다. LA시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 업무를 재개합니다. 오늘 7만 도스의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고 내일부터 본격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A시는 다저 스테디움을 비롯해 샌퍼난도 파크, 한센댐,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 링컨 파크, 피어스 컬리지 등 6개 대형 백신 접종 센터 업무를 내일부터 모두 재개합니다. 일단은 2차 접종에 집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한 각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이동식 백신 접종 센터들의 경우 이번 주 백신 접종을 3배가량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4천 도스였던 접종량이 이제 12,000도스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존슨앤존슨 백신도 앞으로 수주 동안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LA시의 백신 공급 갈수록 원활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가 계속 급감소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 숫자가 어제 하루 1,578명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날인 토요일에 비해서 단 하루 만에 83명이나 줄었습니다. 물론 주말이라는 점에서 수치를 집계하지 않은 병원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의 추세와 일치하는 급감소세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렇게 입원 환자들이 급격히 줄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신규 확진 감쇄 추세가 둔화되고 반대로 영국발 등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면서 자칫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방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끝내기 전에 4차 변이 바이러스 급증이 확산될 수 있는 불안한 시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 5개 카운티가 지난주 제한된 수용 인원으로 실내 식당과 실내 체육관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산타클라라와 샌프란시스코, 나파 등 7개 카운티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 수석 앤디 슬레비트는 지금 막 예방접종을 가속화하고 있을 때 너무 일찍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국 확진 사례의 약 10%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상원 통과 여부와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 부양안의 주요 내용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과 주당 4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 연장안, 또 부양자녀 1인당 세액공제 최대 3,600달러와 학교 재개 지원에 1,700달러, 그리고 1,600억 달러의 백신 제조와 배분, 3,600억 달러의 주 로컬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의 순조로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표 대결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진보와 중도파 간의 균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 조치를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오순의 항소법원 캠벨 베이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베이커 판사는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헌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연방정부는 이전의 권한을 발동해 거주자 퇴거 유예 조치를 부과한 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치명적인 스페인 독감 대유행 기간에도 대공황이라는 긴급 사태에서도 그런 권한은 발동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는 작년까지 미국 역사상 어떤 시점에도 그런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차관 대행은 성명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퇴거 유예 조치는 실직 등으로 월급을 못 받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퇴거 유예 조치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더욱 좁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대유행 확산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3월의 첫날인 오늘 남가주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고 한낮에 따스한 햇살까지 받으면서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처럼 맑고 포근한 날씨 계속되다가 수요일에는 확연히 다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6도, 47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5도, 44도, 해안 지역은 70도, 49도로 예상됩니다. 어제 기습적인 폭설이 내렸던 한국, 오늘은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9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49도 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의 나이스 잡 2021 LPGA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인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아름다운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네. 새로운 감각에 불란서 안경원 눈은 밝고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망과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 좋은 보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유한양행의 천수단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숙주황 등 최상급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천수단. 잡화점에서 싸게 파는 저급한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고 약국이나 지검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팬데믹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코비드-19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코비드-19 위험 요소들이 우려된다면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dir.ca.gov/covid에서 직장에서의 권리와 행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며 6피트 거리를 유지하세요.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리면서 아카데미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골든글러브 측에서 서운할 수도 있죠. 제78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미나리 영화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지난해 기생충처럼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받는 게 더 중요하죠? KBS입니다. The Golden Globe goes to Minari.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예상대로 미나리에 돌아갔습니다. Minari is about a family. It's a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It goes deeper than any American language and any foreign language. It's a language of the heart. 미나리는 1980년대 미 남부 아칸소주 시골로 이주해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로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배경입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미국 영화계와 언론들은 영화 미나리에 대해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라는 호평을 전하며 골든글러브 수상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습니다. I was incredibly moved by it, and it felt so universal to me because it was dwelling on details that could never have been coming from an American. 외신들은 미나리의 수상 소식과 함께 대사의 50% 이상이 한국어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올라 논란이 됐던 사실을 전하며 작품상을 놓고 경쟁했어야 할 영화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미나리의 골든글러브 수상으로 다음 달 25일 예정된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주요 부문 수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미 언론들과 영화계는 특히 미나리에서 한국에서 건너온 할머니 역할로 이미 여우조연상 26개를 수상한 윤여정 씨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작은 오는 15일 발표됩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에서도 영화 기생충의 쾌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할리우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게 되자 많은 외신들이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이 아니라 작품상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AP통신은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비영어권 대사 때문에 영화 미나리의 작품상 수상 자격을 박탈해 비판을 받았다면서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빛낸 사실상의 우승작 가운데 하나로 이 미나리를 꼽은 것입니다. DPA통신은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오른 유일한 미국 영화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에 둔 본질적으로 미국 이야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영화 미나리가 강인함을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 약초에서 제목을 따왔다면서 이 미나리는 한인 이민자 가족이 고난 앞에서 찾아낸 끈기와 신뢰에 대한 은유적인 영화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나리를 연출한 정 감독은 미국 감독이고 또 미국에서 영화가 촬영됐으며 미국 업체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올라서 작품상 부문에서 경쟁할 수 없었다고 골든글로브를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미나리 출연진도 연기상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었는데도 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 역시 골든글로브가 이 미나리를 작품상 후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 헐리우드의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며 미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민당국이 이민단속을 위해서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미국 내 이민법 위반자 추적을 위해서 전화, 그리고 전기, 수도세, 수억 명에 달하는 개인들의 각종 유틸리티 가입 내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지타운대 법률연구원이 공개한 문서 자료를 인용해 이민세관단속국이 체류신분 위반자 등 이민법 위반을 추적하면서 약 4억 명의 유틸리티 정보가 포함된 클리어로 불리는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한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법적 조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하는 다국적 정보기업 톰슨 로이터가 운영하는 클리어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필수 서비스를 다루는 80개가 넘는 유틸리티 회사의 가입자 4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푸에르토리코, 괌, 그리고 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수집된 내용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확보해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시작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이제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연방국세청 IRS가 세금보고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 환급금의 처리 작업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주가량 지각으로 개시된 올해 세금보고 기간을 감안해서 IRS의 세금보고 서류 검토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SA 투데이는 어제 IRS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경과된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할 때 납세자들에게 지급된 세금 환급금의 총액은 474억 달러로 지난해 2월 21일까지 지급된 세금 환급금에 비해서 59.2%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평균 세금 환급금은 납세자 1명당 2,88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7.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경제매체 CNBC가 쇼핑몰 입점 업체들이 재계약을 앞두고 보통 10년에서 20년 장기 재계약을 했던 관행을 버리고 4년 이내에 단기 재계약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쇼핑몰 소유 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위 앵커 테넌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스트바이는 향후 3년 이내 450여 개 매장들의 임대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 위주로 계약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스페이스와 반스, 팀버랜드 등의 의류 브랜드를 소유한
VF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이 같은 단기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쇼핑몰 소유업체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쇼핑몰 입점업체와 최대 20년 장기 임대 계약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입원을 확보해왔던 쇼핑몰 소유업체들은 단기 재계약 증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단기 재계약이라도 매장을 공실로 남겨두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현재 단기 계약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최대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사가 풀타임 직원 5,000명을 감원했습니다. 이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면서 랩탑이나 PC, TV 같은 구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입니다. 베스트바이 측은 매장에 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에 매장 직원 5,000명을 감원했고, 그 대신 2,000명의 파타임 종업원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봉쇄령으로 매장 운영이 불규칙해지면서 풀타임 직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T&T가 디렉TV를 사모펀드인 TPG 캐피털에 150억 달러에 매각합니다. 유료 TV 시청 가구 급감으로 AT&T가 샀던 가격의 30% 수준에 다시 되파는 것입니다. CNBC는 AT&T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거래대금 150억 달러는 AT&T가 지난 2015년 디렉TV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485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T&T가 이번 거래로 현금 76억 달러를 확보해 회사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LA시에서 거리 청소 주기가 오늘부터 변경됩니다. 매주 진행되던 거리 청소가 매 2주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직원 감축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시 거리 서비스부는 이 같은 변경에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알림 시스템과 또 언제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런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거리 서비스부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등록하면 이메일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는 LA시의 311 콜센터에 연락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는 주중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사이,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45분 사이에는 통화가 가능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사 통합이 4개월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선 항공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임 제한이 있어서 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항공권 가격이 운임 상한의 30% 수준에 그쳐서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 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항공권 최저가는 정상 운임 상한의 42%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뉴욕의 이코노미 기준 운임 상한이 476만 원인데 최저 기준가는 17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통상 정가를 운임 상한에 가깝게 책정하고 각종 할인가를 적용해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율을 축소하고 구간별 좌석수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운임을 올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 측이 지난 26일 증오범죄 신고 방법인 책자와 120건 그리고 비상용 호루라기 100개를 기증받아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계획입니다. 먼저 책자는 한국어 100건과 중국어, 일본어 각 10건씩입니다. 증오범죄의 설명을 비롯해서 신고 이유, 예방 요령, 공격당할 때 해야 할 일과 보고 요령, 도움 요청 시에 영어로 알리기 같은 모두 12가지 경우에 따라 행동해야 할 내용들이 한글과 영어로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증오범죄 신고방법 책자를 제작한 에스더 림 씨는 친구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3,700달러를 기증받았고 책자 4,300건과 호루라기 3,000개를 마련해서 LA 한인타운과 파사디나, 몬트레이 박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식당 등에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끝물을 추락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에 이어서 여직원 성희롱 의혹까지 속출하면서 정치권 스타에서
성범죄 수사 대상으로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에서 지난 27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시안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이날 열린 집회에는 수백 명이 참여해서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 측이 집회를 주최했고 빌 더블라지어 뉴욕시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같은 정관계 고위 인사들도 참여해서 연설하게 됐습니다. 뉴욕시에서 백신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이번 주 발표를 앞둔 논문에서 뉴욕시에서 채취한 코로나 바이러스 표본에서 변이 바이러스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뉴욕주 하원의원들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코로나 비상 권한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널싱홈 코로나 사망자 은폐 의혹 사건이 터진 데에 따른 것으로 쿠오모 주지사와 같은 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주 하원의원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쿠오모 주지사에게 주어진 막강한 코로나 비상 권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지니아 공화당 주지사 경선을 위한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경선은 린치버그 소재 리버트 대학에서 유권자들의 특정 장소에 모여 투표를 하는 컨벤션 형식으로 열리고 현재 8명의 후보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식품 유통업체인 리 브라더스가 지역 경제 전문지인 볼티모어 비즈니스 저널 BBJ의 가족 경영 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BBJ는 식당과 법률, 자동차, 부동산, 식품업체를 포함해 100여 개 기업 가운데 13곳을 가족 경영 우수 기업으로 뽑았습니다. BBJ 측은 이 리 브라더스를 1세부터 2세대까지 이어지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호세 통합교육부가 전학령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낸시 알바란 산호세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경제재개 3단계로 격상하고 교사와 교직원들이 전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운티 내 교육자들은 지난 28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헤이워드 광역도시권에서 마린 카운티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헤이워드 광역도시권의 코로나 사망자는 2,77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9명에 상응합니다. 이 가운데 마린 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72명꼴로서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집계된 것입니다. 세크라멘토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눈을 쭉 찢으면서 눈초리가 위로 올라가면 중국인, 눈초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일본인, 이런 직접 포즈를 취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자마자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윈 리버스 통합교육부는 충격스럽고 실망스러운 이 영상을 제보받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며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데릴 스테인버그 세크라멘토 시장과 메이뱅 세크라멘토 시의원은 반아시아 인종주의와 폭력이 사상 최고 수준인 현 시기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교육부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가차없이 중범 혐의로 기소하도록 규정한 워싱턴 주 법이 70년 만에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주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 대법원은 지난 25일 단순 소지법 또는 마약 소지 엄벌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워싱턴주 감사관실이 지난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가 소프트웨어 회사 문제로 개인정보가 해킹된 주민 130만 명에게 개별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맥카티 워싱턴주 감사관은 앞으로 2주 동안 130명의 주민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인 만큼 반드시 받은 편지 한 뿐은 아니라 스팸, 프로모션을 포함해 자신의 이메일을 체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이메일에는 신분 도용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물론이고 앞으로 1년간 자신의 크레딧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습니다.
나대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희가 주말을 지나면서 정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이 카메라 정리하느라고 또 여기서 정리가 없어요. 야, NBA 소식 먼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레이커즈가 금요일 날 4연패를 당한 걸 끊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레이커즈가 골든스테이트 경기에서 1월 달에 아주 골든스테이트한테 아주 대패를 당했었는데 그거를 복수하듯이 어제 아주 잘해주면서 117대 91로 대승하면서 시즌 24승 11패로 미러키 벅스에 어제 아슬아슬하게 패한 LA 클리퍼즈를 제치고 서부 컨퍼런스 2위로 올라갔습니다. 클리퍼스는 어제 졌어요. 제가 이제 낮에 경기를 해서 쭉 보고 있었는데 골프랑 같이 이렇게 겸해서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길 수 있었는데 미러키 벅스와는 이상하게 클리퍼즈가 잘 안 돼요. 최근 5경기에서 계속 패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지막 한 4분 전 남기고까지는 한 5점 차 정도로 이기면서 그냥 그래도 이번에는 이기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 점수를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끌려가면서 양 팀이 점수를 계속 못 넣으면서 그 가운데서 아테테쿤보가 이 덩크슛도 멋있게 해주고 파울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105대 100으로 역전승을 하면서 클리퍼즈는 미러키 벅스한테는 좀 약한 면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리퍼스 그 벽을 넘어야 이제 또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어제 토트넘 경기 간만에 재밌었어요. 이 주말만 되면 저는 알람을 좀 빨리 맞추게 되는데 6시 저희 시간으로 새벽 6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이 EPL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 번니와의 홈 경기에서 뭐 게레스 베일, 해리 케인, 루카스 모라 등이 뭐 골을 집어넣으면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뭐 1분 좀 넘어서 손흥민이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줬죠. 그래서 게일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발을 툭 댄 그러면서 선취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면서 그다음에 뭐 몰아넣고 해리 케인 넣고 또 후반전에도 시작하자 하고 한 5분 내에 또 게리스 베일에게 멋진 패스를 해준 손흥민이 또 멋지게 패스해서 또 넣고 손흥민은 후반 한 28분쯤 회심의 슛을 날렸는데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습니다. 어려운 쪽으로 나간 거 잘 막았고요. 그리고 또 후반 때도 한번 뭐 그 케인이 준 공을 아주 맘먹고 찼는데 맘먹고 똥볼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경기 끝나고 열린 그 팬투표에서 손흥민이 킹 오브 더 매치를 받으면서 확실히 하루 쉬고 나서 진짜 이 모든 선수들이 주전 선수가 쳤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해리 케인들이 너무 잘해주면서 토트넘이 일단 이 번니와 경기를 이기면서 남은 뭐 풀럼과 뭐 이런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소식 전해드릴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골프 소식 해주셔야 돼요. 골프는 이제 LPGA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플로리다 레이크 노나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게임브리지 대회입니다. 이 총 상금이 200만 달러고 우승한 넬리 코르다 선수는 30만 달러를 우승 상금을 받았는데 제가 왜 상금을 얘기하냐면은 LPGA 이 상금이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PGA 대회에서 우승한 컬린 모리카와가 받은 상금이 185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코르다 자매가 2011년 1월, 2월 LPGA 투어를 휩쓸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에서 언니 제시카 코르다가 우승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시즌 두 번째 경기 게임브리지 LPGA 투어에서는 동생 넬리 코르다가 16 언더파를 치면서 뭐 여유롭게 우승을 했고요. 한국 선수로는 뭐 그 고진영 선수가 조금 뭐 마지막 날 2분을 쳐서 조금 성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뭐 잘 쳐줬고요. 그다음에 리디아고 선수도 오랜만에 우승을 하나 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2등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장이 열리는 그 게임브리지 대회 골프장 이 로나 골프 그 컨트리 클럽에 출전했던 그 소렌스탐 선수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리디아 고도 살고 있고 고진정이도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다들 그쪽이 아마 그 텍스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살고 있는데 리디아고 선수도 이 자기 그 홈그라운드였는데 조금 그래서 그렇지 뭐 좀 다른 대회보다는 성적이 좋긴 했는데 조금 우승을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고요. 소렌스탄 선수는 진짜 자기 그 캐디로 남편이 나왔잖아요. 남편이 나오고 또 아들 윌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경기하면서 너무 재미난 경기였고 뭐 이번 대회는 한번 참가했지만 뭐 LPGA 경기에 나올 의향은 전혀 없다고 하고요. 아쉽네요. 예, 아마 이 우승과 이런 거 상관없이 LPGA나 PGA나 어제는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의 그 쾌유를 비는 맞아요. 예, 그거로서 타이거 우즈가 마지막 날 입는 빨간 티셔츠와 까만 바지를 입고 다들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렌스탐도 그렇고 소렌스탐 남편, 아들도 그렇게 입었고요. 또 PGA 선수들도 뭐 이 우승을 했던 컬린 머리카는 그렇지 않지만 뭐 많은 선수들 그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노리 맥길로이도 어제는 뭐 네, 맥길로이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피나우 선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응원을 하면서 모든 선수들이나 그리고 또 뭐 이 단체에 연관된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의 쾌유를 빌고 있고 타이거 우즈는 또 그걸 보면서 용기를 얻으면서 SNS에 너무 고맙다. 내가 잘 극복하겠다는 또 메시지를 네.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골프는 뭐 계속 이 타이거 우즈 소식 때문에 그리고 또 소렌스탐 때문에 뭐 볼거리도 많았고 뭐 스토리도 좀 많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고농축 극강 수분의 대명사 물광 연어주사 1회 400불, 3회 1000불. 세 가지 주사로 피부까지 명품으로 샤넬, 물광, 배곡주사 1회 700불, 2회 1200불. 한 번에 확실히 올리고 모공까지 쫀쫀하게 강력 앵커실 리프팅 플러스 프리 보톡스까지 2000불. 라인의 새로운 바디 성형 전문 닥터세이버와 함께하는 20%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한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푸짐합니다. 2+1. 든든합니다. 2+1. 모두가 기다린 112년 전통 풍기 인삼 농협의 2+1. 황실에서 사용한 풍부한 성분의 인삼으로 제대로 된 정품만 고집하는 풍기 인삼 농협의 6년근 홍삼. 면역력의 최고인 모든 홍삼 제품을 2개 사면 하나 공짜 2+1. 타운 내 배달도 해드리는 풍기 인삼 농협 213-884-5000 884-5000번. 황풍정 홍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2021년 3월 1일) 오늘 3일절입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